네, 타세요 수익버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안전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자님과 함께 할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작에서도 우리 기사님의 버스들 안전하게 또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또 버스를 태워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소켓 마을에서 탑승을 했었던 버스들이 너무 잘 가서요. 맞습니다. ISC 그리고 TSE에 대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ISC, TSE가 소켓 관련된 핵심 기업이고, ISC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신고가 행진이 좀 이어지면서 결국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ISC의 데이터 센터 향 관련된 매출이 75%가 넘어섰고, 그리고 올해 HBM4 관련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ISC의 테스 소켓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제가 소켓을 다른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소켓 수요는 결국 메모리 그리고 ASIC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결국 피지컬 AI 쪽에서도 이게 확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피지컬 AI 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면서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테스 소켓 물량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메모리 쇼티지와 그리고 이제 HBM 관련된 경쟁 심화, 거기다가 파운드리 투자 확대와 ASIC 반도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피지컬 AI에 있어서 테스 소켓 수요는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연이어서 소켓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의 후속주로 ISC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강한 시세가 들어와주면서 사실상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최근에 14만 5천 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강하게 돌파를 해서 3차 목표가 16만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대는 13만 원을 말씀드릴 텐데, 어제 제가 ISC의 좀 후속주로 TSE도 말씀드렸잖아요. TSE 같은 경우는 포고핀이라든지 그리고 실리콘 러버 방식 두 가지의 테스트 소켓을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지금 프로브 카드 관련된 콜 테스트에 다 통과한 기업이 TSE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주가 움직임은 ISC와 TSE가 소켓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는 이유잖아요. 근데 반대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더 큰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워낙에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캐펙스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내 또 메모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켓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TSE 같은 경우도 같이 ISC와 함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1차 목표가는 95,700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상향해서 2차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도 7만 7천 원 상향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켓 마을에서 탔던 버스들이 유독 또 잘 가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ISC 그리고 TSE에 대한 목표가 다시금 상향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버스 타러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첫 번째 버스,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네. 첫 번째 버스는 빨간 버스로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볼 노선 역시나 빨간 노선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마을로 향해 볼까요? 제가 처음에는 재계서열 4위 기업들, SK, 삼성, LG 마을을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재계서열 10위 안에 있는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그룹 그리고 GS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은 HD 현대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떠나볼 마을은 HD 현대 마을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탑승할 만한 버스 몇 번 버스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네. 267270 HD 건설 기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탑승해볼 버스는 HD 건설기계 267270 버스입니다. 우리 승객분들 함께 해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빨간 버스라서 좀 빈자리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역시 네. 맞습니다. 건설 기계고 또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네. 건설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탑승하기는 좀 꺼려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HD 건설 기계는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부터 HD 현대 건설 기계와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합병해서 출범한 HD 건설 기계 합작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해서 지금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둘 다 이제 건설기계, 국내 건설기계에서 넘버 1, 넘버 2 기업이 이제 합작법인으로 그 합병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 건설기계 업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장비 기업으로서 이제 굴삭기뿐만 아니라 휠로더 등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핵심 중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좀 수주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해 이제 매출 목표가 8조 7천억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합병 이후에 실적 레벨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 이젠 건설기계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엔진 사업부의 어떤 성장과 그리고 애프터마켓의 어떤 매출 확대점을 본다고 했을 때 올해 지금 HD 건설기계의 어떤 매출 성장 그리고 밸류 대비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생산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되고 효율성이 이제 개선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 환경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미와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과 그리고 구리를 광산하기 위해서 개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중대형 건설 기계의 어떤 이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미 딜러 재고가 지금 다시 정상 수준에 진입하면서 미국 쪽에 지금 이제 건설 기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HD현대 건설기계가 오늘 남북 경협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돼서 승인을 하기도 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며칠 안에 북한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 진전이 있다라고 좀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의 해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일정 부분에 또 포로 교환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남북 경협주는 지금은 테마주가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재건 사업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현대건설이나 HD건설기계 같은 대표적인 국내 핵심 건설기계 업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HD현대 인프라코어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HD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리고 남북 경협 쪽에서 가장 큰 탑티어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관련해서 또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HD건설 기계로 통합 출범을 했는데,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그 외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HD건설기계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흐름 기대할 수 있을까요? HD건설기계는 전고점은 얼마 안 남아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워낙에 시장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V자 반등의 큰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어도 저는 충분히 올해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3만 5,7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건설기계 1차 목표가 이번에는 13만 5,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버스 탑승까지 마쳤고요. 두 번째 버스로 환승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노선은 빨간 버스에서 이제 파란 버스로 환승해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란 버스 노선으로 환승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을들 거쳐갈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똑같이 반도체 부품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프로브카드 그리고 PCB, 그리고 미드프레임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은 소켓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떠나보는 소켓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타볼 버스도 앞에서 체크했던 우리 버스들과 짝꿍 버스일까요? 네, 짝꿍 버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그동안 리노공업부터 시작해서 핵심 이제 소켓 기업들은 다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웠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타볼 버스 몇 번 버스인가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425, 420 TFE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버스 TF이고요. 425, 420 버스입니다. 승객분들 함께 해주시는지 볼게요. 벌써부터 네. 만석이네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이제 네.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증명되고 있는 게 이제 테스트 소켓이고, 이제 사실상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 기업은 리노공업이잖아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강력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고핀 방식이고 그리고 실리콘 러버 방식에서는 글로벌 1등이 ISC인데 오늘 ISC가 이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고핀과 그리고 실리콘 러버 방식을 다 하는 기업이 TSE라고 말씀드려서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TFE 같은 경우는 ISC와 같은 방식인 실리콘 러버를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일본의 이제 JMT 지분을 인수하면서 러버 소켓 관련된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토탈 솔루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테스트 자원인 테스트 보드 그리고 테스트 소켓 그리고 COK가 TFE의 핵심 주력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이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뭐 이제 메모리 쇼티지 그리고 메모리 뭐 슈퍼 사이클과 그리고 HBM 본격적인 HBM4 관련해서 경쟁이 심화되기도 하고요. 서버용 D램 관련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테스트 소켓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TFE의 매출 성장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화성 공장이 지금 이번 달에 지금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분기 안에 어떤 신공장의 어떤 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면은 기존의 어떤 소켓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TFE의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 그리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TFE가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소켓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결국에 또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도 같이 좀 묶일 수가 있고요. 테스트 소켓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SC와 리노공업 그리고 TSE의 후속주로 오늘 TFE를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버스 TFE였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소켓 버스들처럼 좀 빠르게 달려갈 거 기대해도 되나요? 일단은 TFE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공장이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면은 결국 TSE와 ISC 같은 어떤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그래서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하락이 멈추고 그리고 설 연휴 전에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강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선전 전략으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6,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5,7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FE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또 매수가, 목표가에 도달을 하는지 우리 같이 탑승하면서 알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의 더 다양한 전략들 어디서 만나볼 수 네, 있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이 금요일장 주말을 앞두고 또 흔들리고 있어서 네. 속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명확하고요. 결국에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와 그리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에서 오후 4시 우리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 정확한 해답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